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이번 리딩은 오랜만에 연애적 관계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그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왜 그렇게도 힘들게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그 당시 상대방의 속마음과 상황을 들여다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지금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짝사랑, 썸, 구패, 비밀관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배우자 등 연애적 관계라면 모두 해당하니까 그 당시 왜 그랬었는지 궁금한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4번, 3번, 2번, 1번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리딩 진행해 볼게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오랜만에 연애적 관계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그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왜 그렇게도 힘들게 했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선택을 했거나 말을 한 건지, 그 당시 상대방의 속마음과 상황을 들여다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지금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짝사랑, 썸, 구패, 비밀관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배우자 등 연애적 관계라면 모두 해당하니까 그 당시 왜 그랬었는지 궁금한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상대방의 속마음과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상대방은 별 생각이 없었대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너무 힘드셨을 수 있는데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이 사실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상황의 시작을 보면 정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냥 해보고 싶었거나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대요. 큰 의미를 가지고 한 행동이나 말은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생각하기엔 그랬던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만났다면 깊어질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무언가를 했다면 그냥 관심이 갑자기 생겨서 호기심으로 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면 알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면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모르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크게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나 그런 말이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관심이 좀 생겼고요. 왠지 끌렸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 놓고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게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두고 봤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이 되더라도요. 하고 싶은 호기심이 더 컸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일을 떠올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랬던 건지,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왜 그랬던 건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딱 들어보면 여러분과 상대방의 입장이 너무 다르죠. 제가 보기엔 서로의 관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상대방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누군가를 만난 경우도 있고요. 여사친이나 남사친을 1대1로 만난 분들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어떤 모임을 나간 분들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했거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성을 만난 분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왠지 본인이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거짓말이 그냥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정말 커졌던 분들도 보여지네요. 상대방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겠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나중에 그 말이 계속 남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알아보셨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에요. 두 분이 서로 웬만하면 공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메신저든 DM이든 메일이든 그 모든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라도 평소에 꼭 막 다 체크하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좀 궁금하면 서로 거리낌 없이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관계셨거나 데이트 중에 전화가 와도 서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받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항상 공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줄 몰랐다 싶었던 게 여러분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함인데 그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아직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서라도 안심을 하고 싶으셨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잘 지내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믿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과정을 위해서 상대방도 여러분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만나고 계셨을 텐데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럼 카드를 좀 더 볼까요? 여러분이 뭔가 상황을 알게 됐거나 느낌이 좀 쎄해서 상대방에게 처음 확인을 시도하셨을 때의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셨던 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도 괜히 다투기 싫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좀 엇나갔네요. 여기서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됐는데 상대방이 좀 엇나갔네요. 이어서 다른 카드들도 좀 뽑아봤는데요.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말하는 건지 의심을 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심하는 거라면 그냥 아니라고 잡아떼면 되니까 순간적으로 계산을 때렸던 거죠. 그냥 관심 있는 정도였고 더 빠지거나 할 게 아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결정을 했던 거라서 말하면 괜히 본인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니까 불리해지기 싫어서 숨겼던 건데 이걸 인정하면 왠지 상황이 너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은 내가 관심이 생겼을 뿐이고 나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을 뿐인데 굳이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상대방이 자기가 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이거 모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든 침묵이든 애매한 표현이든 잡아떼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크게 키우기 싫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을 그렇게 했던 거라고 하네요. 잡아떼거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게 가장 많이 보여져요. 당시 여러분이 느낄 당황스러움, 실망, 배신감 이런 감정들보다 자기가 먼저였어요. 이미 들켰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의심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신에게 쏟아낼 그 말, 감정들 이런 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더 나가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할 게 뻔하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궁을 하는 상황에서도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았거나 오리발을 내민 거죠. 의심하지 말아라. 나 믿어라. 이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말을 한 사람도 있지만 왜 자꾸 사람을 지치게 만드냐?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좀 탓한 사람도 있어 보여요. 후자는 진짜 쓰레기네요, 이거. 그래서 우선 들킨 건지 아니면 의심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을 먼저 챙겼던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자기가 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아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상황들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대요. 이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뭔가 억울해. 지금 그냥 뭔가 억울해요. 상대방이 인정을 하더라도 뭔가 좀 아쉬워해요. 뭔지 조금만 카드를 더 뽑아서 볼까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 알았는데 이거 애기 같네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아니까 본인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안 걸리겠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하고 그냥 딱 한 번 그랬던 건데 그게 이렇게 딱 걸렸거나 여러분이 의심하는 일이 생겼던 거네요. 대부분 걸렸겠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적어도 같은 걸로 2번은 했어요. 2번 이상 만났거나 대화를 나눴거나 모임에 나갔거나 거짓말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뭐해. 여러분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인데 말이죠. 그쵸? 그리고 이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면 한 번 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나니까 관심이 더 생겼거나 재밌었거나 이렇게 놓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던 의도와 점점 빗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약간 본인 딴에는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 때문이라든지 사정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본인이나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그렇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순수하게 그런 의도로 그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했던 거라서 이건 사실 그냥 핑계예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났던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갔던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처럼 본인도 순수한? 이건 순수하지 않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건 순수하지 않지. 그래서 반반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이렇게 후회할 짓을 남기게 된 거네요. 스스로를 너무 과신했던 것 같아요. 안 들킬 거야. 이번만이야. 불순한 의도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오랜만에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이나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서로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관계가 많이 갈라지셨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말 그냥 동성 친구를 만났거나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모임을 나갔거나 미팅을 가장한 어떤 연락을 간간히 해왔다면 그래도 사랑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회복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울고불고 매달렸다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보면 카드가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랑 월드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회복해보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것과는 완전 다르게 실제 이성을 따로 만났거나 이성과 연락을 하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모임이었거나 어떤 상황이나 관계를 두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면 안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거나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여러분 탓을 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다면 이 일을 계기로 상대방과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상대방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상대방의 지금 현재 속마음까지만 보고 리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용서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서로의 관계가 상대방에게도 소중해요. 그래서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종종 자신이 왜 그랬는지 후회도 해요. 잘 이어가고 있던 관계였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자신이 망친 것 같아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을 믿어보기로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상황이라면 과거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기보다 믿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믿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많이 미안해해요. 한 번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이 너무 완강할 것 같대요. 상대방이 뭘 어떻게 얘기를 해도 너무 매몰차게 나올 것 같아서 차마 말을 해보지는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조금 변명하고 싶은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언젠가는 꼭 다시 연인이 되는 재회는 아니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이 어땠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정도는 해보고 가능하다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오랜만에 연애적 관계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그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선택을 했거나 말을 한 건지 그 당시 상대방의 속마음과 상황을 들여다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지금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짝사랑, 썸, 구패, 비밀관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배우자 등 연애적 관계라면 모두 해당하니까 그 당시 왜 그랬었는지 궁금한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와 그리고 배열이 된 이 카드들을 봤을 때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2번 분들이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 2번 분들은 이미 헤어졌거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계속 기다리게 했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신 게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물론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건 할 만큼 했대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싶었대요. 할 만큼 다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했거나 했던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얘기하면서
더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미 본인이 더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굉장히 깊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상대방이 계속 고민해 왔거든요. 이게 맞을까?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아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본인이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생겼거나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겨서 저질렀던 게 보여져요. 사실 여러분을 상처 주려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상대방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대요. 이게 상대방한테는 기회였을 수 있거든요. 눈치도 안 보고 싶었대요. 적어도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1년 정도는 해왔던 것 같아요. 두 분은 꽤 오래 함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해붓 커플, 비밀 관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앞으로 함께 살아가고 미래를 보고 함께 걸어간다는 그런 약속은 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느낌보다는 서로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게 이 카드에서 보여져요. 적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래요. 두 분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더라도 이 카드에서 보이는 두 분의 관계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다 빼고 서로 이용한 관계는 아니에요. 사랑했죠. 아직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카드에서 계속 여러분도 어느 정도 상대방으로부터 채워지는 욕구가 있었고 상대방도 여러분으로부터 채워지는 욕구가 사랑보다 우선시 돼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뭐 이거는 외모, 능력, 집안, 뭐든 서로가 가장 우선시하는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상대방을 짝사랑해 오셨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을 짝사랑했더라도 무언가 서로 윈윈이었던 게 있어 보여요.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기만 하거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관계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원하는 관계가 더 이상은 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던 어떤 이유도 있어 보여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이미 상대방과 헤어졌다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더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예요. 상대방은 그 당시에 자신이 리드할 수 있는 관계이고 싶었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무언가 원하는 걸 더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나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준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 어떤 일이 생기던 어떤 관계가 방해하던 항상 자신이 영순위인 최우선으로 먼저 챙겨주고 달려와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여러분과는 이게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상대방이 이런 상황이었거나 이런 선택을 했었다는 걸 모르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모르셨을 수 있고 지금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생겨서 그런 선택이나 말을 한 게 아니라면 자신이 더 돋보이거나 리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있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후회되거나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항상 더 돋보이는 관계였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더 편하게 있었던 관계였던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많이 맞춰줬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주목받고 그리고 받고 싶었던 약간 그런 보상심리? 이런 게 생겨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 있더라도 크게 싸우던 아니던 상대방은 참고 넘어갔던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아직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언젠가는 나도 바라봐 주겠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주겠지. 소중하게 생각해 주겠지. 그래서 상대방이 꼭 누군가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었더라도 용기가 났을 때, 자신이 더 빛나는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 타이밍을 보고 벗어나고 싶었대요. 아, 왜 좀 불쌍하지? 왜 불쌍하게 나오지? 아니지, 마냥 불쌍하진 않네요. 마냥 불쌍하진 않아요. 서로의 입장이 있기는 한데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여지를 줬잖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놓으려고 할 때면 이 사람이 여지를 준 게 있어요. 뭐 서로 여지를 주신 게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민했을 때 쉽게 놓지 못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안쓰러워 보였거나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이 끝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네요. 갑자기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각자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안타깝네요. 그런데 상대방이 좀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고민하고 솔직하게 말도 잘 못한 상태로 타이밍만 봤을까 싶어요. 솔직하지 못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과의 관계보다는 뉴페나 다른 환경을 선택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분에게 말이라도 했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카드를 좀 더 볼게요. 혼자 왜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었네요.
상대방이 고민이 진짜 많았네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대방에게 왔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때의 상황에 대한 카드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걸 여러분한테 말하면 제가 보기엔 이해를 해주셨을 것 같거든요. 그냥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싶었는데, 카드를 보니까 느낌이 오는 게 좀 있어요. 두 분이 바라보는 그 방향이 상대방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타협이 되지 않는 방향이었어요.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니까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크게 보여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시 상대방이 신경을 써야 하는 무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크게 좀 보여지는 건 상대방이 마음을 많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가족과 관련이 됐거나 의식주 관련으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상태였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았거나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게 보여지거든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혹은 돌싱이라면 아이가 아파서, 금전적인 문제라면 투자나 도박이나 보증 같은, 아니면 어떤 계약, 이런 계약들이 잘못돼서 마음이 조급해졌다 보니까 솔직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지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평소에 쏟았던 시간과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걸 선택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좀 더 직관적으로 세게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3자가 상대방을 떠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받지 못했던 게 있었고,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 기다려도 안 됐던 거였고, 자신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했던 건데 제3자를 통해서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떠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과 제3자를 고민하다가 제3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어려웠대요. 말할 수가 없었대요. 두 분의 관계는 그래도 잃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었거든요. 말을 하면 이해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여러분이 떠날 것 같았대요. 여러분이 떠날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대화를 두 분이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상대방 마음엔 그게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 못했나 봐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 만나면 우리는 끝이다, 이런 얘기. 아니면 나는 거짓말에 굉장히 민감하고 한번 거짓말에 크게 힘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게 밝혀지면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나는 단호하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그냥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면 마음이든 시간이든 온전히 여러분에게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티 안 나게 지내보려고 했지만 그게 되나요?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티가 나거나 여러분이 눈치를 채거나 의심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드러난 분들은, 들키게 된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헤어짐을 선택하게 됐을 것 같고, 이걸 몰랐던 분들은 상대방이 어떻게든 꽁꽁 숨겨서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거나 관계를 이어가고 계실 것으로 보여져요. 사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적으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분들도 계시겠죠. 상대방이 가장 걱정했던 건 여러분이 떠날 것 같았던 순간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카드를 뽑아서 볼게요. 생각이 진짜 많았네. 이 사람도 생각하느라 쉽지 않았겠는데요? 이 사람도 힘들긴 했겠네요. 여러분이 떠날 것 같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가장 걱정이 됐던 건 자기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했대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하는 언행들이 상대방을 많이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보낸 시간이 있고 자신이 그동안 들인 노력이 있는데 이건 금전, 시간, 감정 모두 포함이 되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약간 거리를 두려고 시도를 하셨던 분들이 없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예 거리를 두려고 한 게 아닌 분들은 상대방이 가장 원했던 게 여러분에게는 너무 사소한 거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거나 상대방이 왜 그걸 그렇게까지 원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좀 두고 싶으셨을 거예요. 상대방과 관계적으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거리를 두려는 티를 내지는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멀어질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손해보거나 상처받는 데에는 극도로 방어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좀 챘었던 게 보여져요. 더 이상 달라지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떠나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관계나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택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당당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당하지 못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당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자기를 그렇게 불안하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상대방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심리적으로 카드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카드들이 엄청 많거든요. 당당하지 않았지만 헤어짐을 결정한 분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크게 받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기보다는 때려 맞은 상황 같아요. 갑작스러웠던 거죠. 근데 상대방은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마음의 정리를 어느 정도 했고 여러분과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자신은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더 이상 받아주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너무 매몰찼거나 적반하장이었거나 그냥 돌아서 버렸던 거죠. 다른 건 몰라도 헤어지신 분들은 상대방이 예의가 없긴 하네요. 그래도 서로 꽤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상황을 솔직하게 말은 해주지. 근데 상대방도 그동안 상처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기다림에 지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그때 그랬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상대방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 나타내는 카드예요. 상대방의 지금 현재 속마음까지만 보고 리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서로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후에 어떻게 노력할지 이야기를 한 뒤에 서로 행동으로 보여주기까지 하고 계신지 저는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요. 이 카드가 서로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카드거든요. 상대방은 아직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얻지는 못했어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면 꼭 챙겨보시기를 바랄게요. 좀 더 보여지는 게 사실 있긴 한데 제너럴 리딩이니까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좀 리스키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서로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일 수 있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이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한 민낯을 보게 되거나 어떤 상황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두 분이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해가 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서로가 동일한 조건이었다면 만날 수 있었다고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과거의 메시지를 보거나 서로 엮여있는 지인을 볼 때나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과거의 흔적들을 발견을 하게 될 때면 종종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은 나지만 이제는 정리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오랜만에 연애적 관계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그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왜 그렇게도 힘들게 했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선택을 했거나 말을 한 건지 그 당시 상대방의 속마음과 상황을 들여다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지금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짝사랑, 썸, 구패, 비밀관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배우자 등 연애적 관계라면 모두 해당하니까 그 당시 왜 그랬었는지 궁금한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이 카드들을 보면 딱 단도직입적으로 나와서 명쾌하긴 한데요. 상대방이 참을 수가 없었대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제는 말을 해야 한다고 너무 단호하게 생각이 들었대요. 할 말을 할지 참고 넘어갈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할 말은 하겠다는 거였고요. 헤어질지 이어갈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헤어짐을 선택하려고 한 거예요. 참고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가거나 헤어지고 그리워서 다시 해부시 되거나 부담스러운 짝사랑도 이어가기 어려웠고 썸인지 아닌지 모를 애매모호한 관계는 싫었대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부드럽게 말을 할 수도 있었고 조금은 돌려서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해봇을 몇 번 했었거나 애매하게 이어오는 게 반복됐었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으로 쌓여갔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지쳐서 한 번쯤은 그냥 명확하게 말을 하고 싶었대요. 말을 하다가 여러분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치거나 이제 다툼이 생기면 이번에는 짤 없다였어요.
왜 짤이 없냐면 보통 이렇게 다투셨으니까 항상 이래 왔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이 맞받아치면 이제는 진짜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다투거나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가장 힘들어 했던 건 감정 소모였다고 해요. 자기도 이렇게 버텼던 거래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버티면서 노력 많이 했대요. 다투면 계속 신경 쓰이고 서운해하면 계속 생각나고 여러분은 어떤지 눈치 보고 그러면서도 이어왔던 건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지쳐서 이 관계의 끝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끝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또 이러다 말겠지, 다시 연락하겠지, 차단 풀겠지, 다가가면 받아주겠지, 항상 이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상대방도 계속 놓지 못했던 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분명 행복했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편했고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근데 그때는 너무 지쳤던 거예요.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리거나 기분이 풀릴 때까지 눈치를 보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맞추기에는 이제는 자신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 끝나나 보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항상 너무 답답했대요. 이건 뭐 여러분도 다투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사람이 다투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 이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의 감정은 아니었대요. 아, 이건 너무 잔인하다 이거. 여러분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관계처럼 보였거나 애매한 상황이 반복돼 버려서 그게 상대방한테 너무 부담이었대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 건 알거든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만큼 해주기는 힘들 것 같았대요. 그래서 서로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사이, 가까운 친구 사이 이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두 분이 좀 티격태격하거나 분위기가 싸해지면 보통 상대방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기분이 풀릴 때까지 눈치를 좀 보곤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상대방도 있어 보이거든요. 같은 회사, 학교, 동호회 이런 곳에 함께 있었던 분들은 상대방이 주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변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자존심 상한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싸워도 바로 얘기해서 해결을 하거나 관계를 차라리 끝내던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었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돼? 왜 내가 힘들어야 돼? 여러분은 싸워도 별것 아닌 것 같이 잘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들 때마다 다른 관계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너무 위안이 됐대요. 사람들과 보낸 시간들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그냥 만났는데 한두 번 만나고 술을 마시거나 조금씩 친해지면 꼭 술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 뭐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아니면 특정 누군가가 자신을 위로해주는 게 너무 위안이 됐고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관계를 이어가게 되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3자와 관계가 생긴 그런 이성관계가 생긴 상대방도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래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단호하게 말을 해야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애매하게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해버리면 스스로도 이렇게 놓지 못할 것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건 알지만 자신이 그동안 더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도 당연히 싫지만 이상하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기도 했대요. 상대방이 약간 보상심리 같은 게 이때 있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카드를 조금 더 볼게요. 얘 좀 애매한데? 이게 상대방이 자신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려는 마음도 있었던 거거든요. 무작정 끝내려고 그렇게만 한 건 아닌 거예요. 자기 뜻대로 따라주면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시작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네요.
상대방이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자신을 잡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나 그런 걸 할 때 맞춰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상대방과 그 당시에 어떤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서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두 분이 잘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 당시에 단호하게 말을 했을 때 항상 같은 패턴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사과하면 되니까, 다시 다가가면 되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또 다가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서로 다툼이 깊어졌다면 이별로 이어졌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짝사랑이나 썸이셨던 분들은 상대방이 결정을 내린 그 순간에 관계가 끊어지셨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용기를 얻고 그랬던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잡아주길 바랬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길 바랬던 거죠. 그래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 그럴 때는 한 번쯤 그냥 나한테 맞춰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히 몰랐겠지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주변에서 상대방을 굉장히 부추긴 게 보여요. 그러면서 왜 만나냐? 그걸 왜 말을 안 하냐? 그냥 헤어지자고 해, 그만하라고 해,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한순간에 욱해졌대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계속 참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번에 터진 거죠. 결국에는 겨우겨우 참아왔었는데 이게 완주 9번이 완주 10번이 되면서 더 이상 이게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터져버린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당연히 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상대방은 계속 참아왔대요. 서로 다투더라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더 많이 노력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자기 편 많이 들어주면서 부추기니까 용기가 생긴 거죠.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지내다 보니까 꼭 누군가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이 생활이 훨씬 낫겠다 하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나를 먼저 챙겨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제3자가 생긴 상대방은 제3자 자신이 세컨인 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람이고 환승 대상이 본인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계속 부추겼던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해줄 텐데, 나 같으면 안아줄 텐데,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대방이 그냥 눈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제3자가 말해준 그런 것들이 온전히 진심도 아니었어요. 그냥 두 분을 헤어지게 만들려고 수쓴 거예요. 그리고 짝사랑이나 썸 관계셨던 분들은 상대방이 어장관리를 했던 게 보여져요. 가볍게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더 관심 가는 다른 사람이 생기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매몰차게 했거나 갑자기 관심이 떨어진 것처럼 행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매몰차지 않았더라도 정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예의 없었을 것 같아요. 잠수 이별을 했다거나 주선자를 통해서 헤어짐을 통보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가 불편하기 싫으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죠. 상대방이 원했던 건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랬대요. 뭘 하든지 간에 자신의 의견을 다 따라주길 바랬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캐묻지 않길 바랬고,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지 않길 바랬대요. 그 당시에는 본인이 상처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존중이라기보다는 좀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지르고 나서는 마음이 좀 무너지는 것도 있었어요. 실수나 후회라기보다는 이렇게 내 잘못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던 게 계속 보여져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지르고 나서 딱 든 생각이, 이 갈등이나 헤어짐은 결국은 자신 때문에 일어난 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하거나 헤어짐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과 그래도 진솔하게 얘기는 한번 해볼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처럼 대응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질러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는 못 참겠다,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하면서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속 나도 많이 참았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한 번에 터졌던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참았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서 참았나 보다 하는 부분은 있으실 텐데, 저는 리딩을 하면서 조금 이상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카드를 뽑아서 볼게요. 뭔가 포기를 했었어야 하는 게 있었나 보네요.
너무 많이 다툰 게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계속 내가 더 많이 참았다, 나도 노력 많이 했다,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은 카드가 다 나왔거든요. 이게 양면성이 있기는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는 왜 안 돼? 난 왜 다 맞춰야 돼?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상대방의 감정이 그 당시에는 좀 격해 있었어요. 두 분 다 고집이 엄청 세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약간 외향인과 내향인이 만났던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엔 자강두천인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고집쟁이끼리 만난 거죠. 한쪽은 뭐 계속 나가서 데이트하자,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같이 뭐 하자, 이런 걸 원했다면 다른 한쪽은 집에 있는 게 좋다, 둘이서만 있는 게 편하다, 이번 주말은 각자 보내자,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두 분 다 고집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성을 만나는 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게 여러 명이더라도요. 그리고 술자리에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었다거나 어떤 제약들이 서로한테 있었던 건데 상대방의 입장은 본인은 웬만하면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여러분도 그런 걸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나 나름 자기만의 어떤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조금은 하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거나 받아주거나 노력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항상 자기를 이기려고만 했대요. 무조건 여러분의 말을 따랐어야지만 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잘 받아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좋았으니까. 좋아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함께 있는 게 좋았으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무 잘해줬던 거예요. 말도 잘 들어주고 자주 보려고 했고 둘이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많았고 그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죠. 다퉈도 다가와주고 달래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어느새 그런 시간들도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지쳐버린 거죠. 그런데 상대방도 이게 이제는 지쳐버린 거예요. 다툼이 좀 더 오래 가게 되고 표현도 더 세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게 맞나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아닌 다른 걸 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하거나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확 속마음을 뱉어버렸던 것 같아요. 나도 내 생활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관계가 있는데 왜 여러분은 다 챙기면서 자신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하나라도 걸리면 잡돌이를 매번 당해야 하고 그걸 고칠 때까지 왜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분이 좀 서로 과거를 많이 추억하셨을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던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마음이 그동안에 계속 오락가락 했거든요. 상처만 계속 많이 쌓여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3번 분들의 관계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입장차가 좀 크기는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상대방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상대방의 지금 현재 속마음까지만 보고 리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실 텐데요. 고비를 몇 번 맞이했더라도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상대방이 과거와 같은 이유로 지쳐가는 것도 있어요. 이 카드는 과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카드거든요. 혹시나 다시 다툼이 잦아지려고 하거나 예민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면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건 한쪽이 더 많이 참거나 희생했을 때 나타나거나 서로 양보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에게는 관계의 균형이 필요해요. 서로 아직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잘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비가 오더라도 잘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서로의 추억은 상대방에게 과거가 된 상태예요. 그래도 간혹 여러분을 생각해요. 그 기억이 온전히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종종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편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두 분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인이 있다면 상대방은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의 소식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살짝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중에 일부는 재회를 시도하려는 마음도 살짝씩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상대방에게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소식을 전해 듣거나 우연이라도 마주치거나 상대방이 연락해오는 날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리딩은 오랜만에 연애적 관계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그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왜 그렇게도 힘들게 했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선택을 했거나 말을 한 건지, 그 당시 상대방의 속마음과 상황을 들여다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지금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짝사랑, 썸, 구패, 비밀관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배우자 등 연애적 관계라면 모두 해당하니까 그 당시 왜 그랬었는지 궁금한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와 이 나열된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미래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잘 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말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확실하게 와닿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찜찜하게 남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찜찜함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확실하게 자꾸 얘기하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뭐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상대방이 좋은데 우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위해 중요한 질문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그 당시 마음을 보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웠대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과는 별개로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답을 해도 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해를 해줄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사랑했죠. 짝사랑이나 썸이었다면 관심도 있었어요. 상대방은 자신이 생각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이 아직 상대방에게는 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거나 깊어지거나 공유해도 괜찮을지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을 바래왔었다면 상대방은 이걸 계속 마음속으로 재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시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혹시 우리가 사귀게 되면 어떨 것 같은지 그런 걸 물어봤거나 약간 플러팅을 한 적이 있거나 커플이라면 동거나 결혼을 계획하는 이야기를 했거나 꼭 약속하는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부부라면 아이 계획을 세우자고 했거나 상대방과 무언가를 함께 하거나 확신이 필요한 약속 같은 것들을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얼버무리거나 계속 대충 넘어갔던 건데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였어요. 상대방이 대답을 할 때 느낌 자체는 다정하거나 부드러웠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신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상대방이 명확하게 답을 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거나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거든요. 이 여사제가 좀 그렇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건데 근데 상대방이 속으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고 사랑도 했어요. 미래까지 그려본 분도 있어요. 결혼을 생각했거나 상견례를 생각했거나 아이도 생각했거나 서로의 부모님을 함께 모시는 경우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미래 생각은 해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을 했던 거죠. 상대방은 감정과 현실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선 해보자보다는 계산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답으로는 아직은 부족하니까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현실적인 사람은 이런 고민이 오래 가게 되면 관계적으로도 현실적이 되거든요. 상대방과 헤어지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상대방이 어느 순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나 집중해야 할 목표 그리고 원했던 관계를 다 따져봤을 때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됐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조금 더 카드를 보면서 리딩을 이어가 볼게요. 약간 이기적인 면이 보여지는 게 좀 있네요. 과거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었는지 그 당시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힘들었던 마음이나 상황이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상황으로 인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꽤 오래됐으면 6년 전이었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오래된 일로 보여져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어떤 실수나 힘들었던 상황이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 받아들여주고 해줄 수 있었지만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됐대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상대방에게는 아픔이었고 이야기를 꺼내면 자존심이 상하고 스스로를 계속 자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대방에게는 회피가 가장 쉬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과의 관계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커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우선이 됐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끝나신 분들은 상대방이 더 이상 스스로 부담을 갖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별을 선택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이 이별을 고했어도 상대방이 이미 이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더 이상 고민하고 상처받고 부담 갖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을 잡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내 시간 내가 다 쓰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좀 마음을 봤을 때 쉽지 않다 싶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더 기대를 할까봐 말을 못했대요.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모호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 자신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택할 자신이 없었대요.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을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 서로가 고집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다툼이 심해질 게 뻔하니까 그때는 정말 이렇게 끝이 보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설명을 잘 하지 못했대요. 차라리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 끝내는 게 좋겠다. 내 상황을 모르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은 과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건강도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터진 것 같아요. 컨디션이라도 좋았으면 감정이라도 컨트롤을 좀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했거나 여러분이 상처받는 말을 했을 수 있겠어요.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상대방이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용기를 낸 거예요. 사랑하니까 힘들더라도 이겨내 봐야겠다. 과거잖아. 빨리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방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무언가를 해결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헤어지신 분들 중에 상대방이 다른 누군가를 선택한 경우라면 이건 상대방이 고민하는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적이 같거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랑에서 환승을 했다기보다는 회피성인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제3자는 상대방이 이런지도 모르고 만나겠지만요. 그런 건 조금 쌤통이죠. 저는 상대방 중에 비혼주의였던 분들도 보여져요. 아니면 여러분과의 만남 이후에 비혼주의를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그냥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분들은 그렇게 보여져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잊은 게 아니어서요. 자기가 여러분을 아직 못 잊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한다는 상대방이 있어서 소수분들이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만 더 카드를 뽑아서 볼게요. 뭔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볼까요? 잘 나가다가 왜 이럴까? 그 당시 상대방의 감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는데요. 분위기가 좋다가 좀 그렇긴 하지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해주고 싶으니까 마음이 조금 조급해졌는데 그게 어느 순간 상대방한테 벽으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스스로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노력을 조금 하다가 회피를 했거나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욕심나는 대로 하는 걸로 회피를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럴 수 있는 것들일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 뿐이었지 사실 동의하고 나면 여러분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받아들였던 거죠. 이게 상대방한테는 버겁게 느껴진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사람은 이런 고민이 오래 가게 되면 관계도 현실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마음이 급격하게
묵묵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그걸 스스로 사랑으로 느끼기보다는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보통 너무 사랑하면 해주고 싶은 게 많아지는데 그걸 다 해줄 수 없을 때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답답한 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사정상 안 돼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상대방은 이제 조금씩 힘든 시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뭔가 바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포인트에서는 여러분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주변에 보여주고 싶은 것들,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이 돋보이고 싶은 무언가를 계속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노력했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회피를 하게 됐대요.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거 뭐 0.1%라도 없는 거 아니었지만 나 이런 좋은 사람 만나 라는 걸 알리고 싶은 게 가장 컸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뭔가 할 때 주변에 알리는 건 자랑하고 싶어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알리는 거잖아요. 이건 저도 너무 당연하게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행동을 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뭐가 어렵다고,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는 것들인데, 둘이 같이 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약간 퍼즐이 맞춰지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뭔가 책임을 져야 할 것만 같은 것들, 사랑하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게 꼭 의무감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부담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비관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그런 것들을 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로 온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탓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그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의 현실을 더 탓하게 되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안해진 경우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면 함께 만나야 하는 상황도 많아지잖아요.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진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상대방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제3자에게 마음을 둔 적이 있다면 그런 걸 알게 된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모르셨을 수 있지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상대방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 나타내는 카드예요. 상대방의 지금 속마음까지만 보고 리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앞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어 해요. 먼 미래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먼저 서로가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는 확신을 준 사람이고 인생을 함께해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행과 관련해서도 이벤트가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동안 함께 여행을 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으니까 올해는 즐겁게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일을 계기로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삶을 잘 살아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신이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래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 사람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자신도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나가려고 해요. 약간의 공허함은 있지만 재회를 바라기보다는 서로의 길을 응원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